지금 오늘 제가 주말에 뉴스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던데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세 폐지, 그럼 가상자산 제도화, 요거를 YTN이랑 그 연합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오늘의 주제는 주식 양도세 폐지이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주식 양도세라는 건 지금 없는 규정이거든요. 없는 규정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좀 예전에 지지난주인가 대선 전에 이준석 의원이랑 한번 토론을 할 뻔했던, 토론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좀 질의응답을 할 뻔했던 타임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캔슬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보냈던 질문이 딱 그거였어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지금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세는 이거는 말 그대로 후진국들의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래세가 있고 양도세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후진국 아니면 신흥시장이었지. 근데 지금 우리는 MSCI 선진국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반도체나 2차전지를 보시면 선진국 사업 모델, 선진국 비즈니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거래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거래세가 있고 양도세가 없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양도세가 없고 거래세가 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우리는 거래할 때만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소득,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이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잘 봅시다. 딱 하나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가 없으면은 뭘 할 수 있냐? 내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요 수익을 내도 그거를 추적을 못해. 왜? 이익이 났는데도 세금 부과가 없으니까 누가 얼마나 이익을 냈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정말 많은 형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로 내가 수익을 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내 계좌를 누가 쓰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 계좌로 뭔가 거래가 되는지도 알지도 못해. 근데 문제가 안 생겨. 왜? 세금이 안 나오거든.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안 나와. 거래세는 내가 살 때 팔 때만 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거는 말 그대로 실명제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 이익이 났는데도 세금을 부과를 안 하면은.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지하경제죠. 이게 작전 칠 때도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많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사, 아니면 내가 내 거 가지고 이렇게만 사, 그리고 차명 계좌 가지고 위에서 사, 그럼 차명 계좌 가지고 돈을 빼. 모른다니까. 이게 돈 송금하면 되지 않냐. 아니 다른 데서 작전 열심히 쳐가지고 차명 계좌에 돈을 막 불려놔. 그 차명 계좌 1억 만들고 1억 만들어놔. 그리고는 뭐합니까? 내가 여기서 밑에서 10억을 사놓고 올라가서 11억에 이 계좌로 사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 1억에서 마이너스 1억으로 다시 제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합니까? 돈 버는 거잖아. 주식 계좌 내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거래 없는 주식에서 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이게 작전을 치고 막 이렇게 돈을 막 복사를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 양도세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돈 세탁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양도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겪었다. 제가 딱 들었을 때 쎄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 토론회 때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부과를 하면서 대만에서 주가가 30% 폭락이 왔었다. 부작용이다 했거든요. 이게 1997년도 6년도 이때입니다. 90년대 중후반에였어요. 물론 IMF 때문에 이때 뭐 아시아 경제 위기 외환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대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차명 계좌들이 다 손절치고 나간 거예요. 차명 계좌들이 싹 판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대만이 마이너스 30%로 빡 지수가 부러졌던 게 뭐냐면은, 이거 도입되면은 본인들 다 나가리 나거든. 그래서 다 팔고 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지수가 부러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야? 차명 계좌가 그만큼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대만이 이거를 2010년대 중반 때 도입을 했어요. 결국엔 20년 걸려서. 근데 이런 거 놓고 보시면 이게 그래요. 대만 기준으로 봅시다. 아니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도세가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 생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우리나라가 맨날 뭐 때문에 그래요? 작전을 친다, 그리고는 뭐 투명성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돈 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지. 왜 다른 말을 하냐고. 투명성을 강화한 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왜 이익이 누가 났는지 이거 추적을 안 해. 실제로 이것 때문에 대만에서는 한 방에 양도세 딱 때리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만은 이게 20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냐? 일본은 지금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일본은 양도세를 처음에 부과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처럼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이상 수익 난 사람만 양도세 받을게. 거래세도 유지할게. 대신에 거래세를 조금 낮출게. 대신에 요것도 같이 낮출게. 4,500만 원으로.
얘도 조금 더 낮출게, 대신에 이것도 낮출게, 4천만 원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고, 그 상황에서 거래세가 사라지고 결국 양도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지수에 큰 문제 없이. 결국 지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를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단기의 주가가 조진다, 그건 개소리잖아. 아니 미쳤다고 삼성전자가 할인을 하면 뭐 세금을 내든 나발이든 내 돈이 불어난다는데 투자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요걸 놓고 보시면 이거 양도세를 내야지 나중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가 확실해진다니까. 누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아니 돈의 이동이 이거를 알아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투명성이 이게 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금 낸 거 내용만 확인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이만큼 뭐 수익 내가지고 이만큼 세금 냈네 이거잖아. 그리고 세금 안 냈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쫙 보다가 왜 세금 안 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무엇이 안 되니 어쩌니 저쩌니 다 뭐 윗대가리 형들이 지들 이거 가지고 돈 굴리니까 안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부동산 양도세랑 똑같은 거거든. 양도세를 때려야 됩니다.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옮겨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다가 이제야 입법화돼 있고 이제야 내년부터 양도세를 도입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도입을 해봐야 알겠지. 근데 거기서 안 한다? 누구 좋으려고? 우린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 누구 좋으려고?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라고. 차명계좌로 돈 많이 들고 있으면서 돈 복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좋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실명제라는 요것 내에서 이거는 그래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전 세법이기 때문에 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뭐 대통령 혼자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왜 도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걸 도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걸 생각을 하고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양도세와 거래세가 둘 다 있는 국가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영국 같은데. 여기는 양도세 거래세가 다 있어. 대신에 양도세는 모든 기업의 투자에 다 부과되는 거고요. 거래세는 딱 요때만 부과가 돼요. 뭐? 시총 상위 기업.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양도세라고 안 부르고 얘들은 이걸 인지세라고 부르더라. 요겁니다. 인지세가 뭐냐? 비싼 것을 내가 살 때, 뭔가 상품을 살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취득했다라고 인증을 받는 그 인지세를 쾅 하고 찍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거래소로 볼 거냐? 내가 대기업에 장기 투자하겠다로 인지를 받는 건데, 영국의 대표적인 뭐 항공방산 이런 건, 아니면 금융기업 요런 데 내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대량으로 살 때, 그때 인지세 쾅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하면은 실제로 거래세가 있는 국가는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이 들고 가는 기업들이 뭐 프랑스 이런 데도 있는데, 프랑스에도 뭐 얼마 이상의 거래소, 뭐 시총 얼마 이상의 뭐 기업에 투자할 때, 요럴 때만 인지세가 들어가요. 요럴 때만 세금이 있어요. 팔 때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살 때 세금을 내요. 각 그 국가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다 다른데,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다? 양도세를 통해 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더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국내에서 뭐 부작용으로 이게 거래세를 결국 폐지하게 되면은 거래를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거래세를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미국 기업, 영국 기업, 프랑스 기업, 한국 기업, 뭐 대만 기업, 중국 기업, 일본 기업 다 넣고 투자하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버리면은 거래세가 있든 없든 호가가 흔들리든 말든 그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거래세 없다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거 있어요? 문제되는 거 없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실 때 이거는 양도세를 폐지한다. 왜? 도대체 왜 그냥 딱 이거잖아. 지금 양도세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 새로운 세금이 생기네, 세금 싫어요, 이거라는 건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래세가 더 빡치는 거예요. 거래세가 점점 낮아지고 거래세가 없어진다.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지금 양도세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걷어간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5천만 원 이상이래. 5천만 원을 내가 예를 들어 20%라 그러면 얼마예요? 5배니까. 투자금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소리예요. 1년에 20% 번다고 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세금 냅니다. 본인이 이 정도 이상 된다. 그럼 내가 3억대에서 6천만 원 벌었어. 얼마? 그러면 5천만 원 뺀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200만 원. 트레이드 많이 하시는 분들 3억 가지고 돌리잖아. 세금만 1억씩 2억씩 내요, 1년에. 오히려 세금은 아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양도세를 줄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큰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 큰 돈을 한 종목에 막 1억씩 2억씩 짱박아 놓는 그런 형들한테 돈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도세 폐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글로벌 스탠다드로 양도세를 가져가고 거래세를 폐지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그때 한경에 나갔을 때 경주마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양도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폐지는 왜 양도세 폐지하면 안 되냐, 뭐 그걸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첫 방송이라서 너무 긴장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 가상자산 제도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요것도 솔직히 물음표거든요. 가상자산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보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가상자산을 그 주식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뮤직카우라고 했거든요. 지금 뮤직카우가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를 증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는 거래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라고 부르는 그런 뭔가 그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코인 거래소들이 이런 거를 준비할 만큼 자본금이 빵빵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대혼란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현물이 존재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현물이 존재해. 근데 코인을 현물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이게. 그럼 이것에 대해서 법 개정이 분명히 또 필요하고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르게 분류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거를 금융자산 혹은 금융상품으로 보고는 뭐 이렇게 과세를 하고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놓은 건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차라리 뭐 뮤직카우 같은 경우에는 그 음원이라고 하는 현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원 수익이라고 하는 현물이 있잖아. 그 현금 흐름을 쫓으니까 주식처럼 본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법규 내에서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럼 코인을 이거를 입법화 시킨다. 그러면 코인 거래하는 분들 혹은 코인 거래소들, 그럼 코인에 대해서 뭐 방송하고 분석하는 분들 전부 다 법이 싹 다 바뀐다는 소리거든 이거. 요거는 제도화를 한다라는 게 저는 그냥 세금 더 걷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밖에 안 생각되는. 솔직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얘들이 2015년? 아니 2018년? 요때 코인 붐 불었잖아. 이때부터 법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도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코인에 대한 입법을 아무도 안 했거든? 코인에 대한 입법을? 그럼 또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가겠다가 다야. 베이스를 뭔가 오랫동안 법을 좀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고 이러면서 뭐 부작용이 뭐냐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랬어요. 일본 법 따라하고 미국 법 따라하고 항상 이거잖아. 여기 법이 있네요. 그대로 그냥 번역, 그리고는 도입. 문제가 있어? 그럼 그때 수정. 이거란 말이야.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저도 동의하는데, 급하게 했을 때 문제점이 안 생길 거냐라는 거는 조금 저는 애매하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나라 코인판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코인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 세계에서 코인판이 제일 커. 인구수 대비, 경제 자본 대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거래 대금 거래량이 비슷하대. 근데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이야. 우리는 5천만인데 미국 GDP는 전 세계 뭐 25% 30% 이렇게 차지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의 2%밖에 차지를 안 해. 근데 거래 대금이 똑같대. 미친 거라니까 이거 우리나라.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있고 이렇게 거래가 활발한데 이걸 그냥 일본이나 미국이랑 똑같이 대응을 하면은 이것도 헬파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 있거든요. 이게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냐. 보통 이거잖아. 연구 용역 몇 개 발주하고는, 그리고는 일본법 미국법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실정에 맞춰서 법을 뭐 이렇게 입법합니다. 좀 그렇긴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법을 이렇게 좀 크게는 가상자산 쪽이랑 주식 양도세 쪽에 좀 손을 대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는 투자자 형님들이랑 맨날 얘기하는 입장에서 이거 일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장기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옆에서 좀 감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양도세 폐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를 우리나라도 정말 오랫동안 시행했고 일본도 10년 넘게 걸렸고 대만도 뭐 20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겨우겨우 입법해놓고 겨우겨우 이제 합시 다 한데 안 해가 돼버리면은 또 한참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퓰리즘 말씀하시는데 저는 양도세 폐지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 아니면 계속 큰 손형들이 주식시장 갖고 놀면은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다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냥 우리나라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요새 유튜브에서 맨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 현대차는 시총이 다 합쳐봤자 얼마 되노? 한 50조 되나? 테슬라는 시총이 대충 한 1000조 되나? 자, 20배 차이 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우리 돈 좀 필요한데 형들 유증할게요 하면은 유상증자 하는 것도 50조의 유상증자가 편할까? 1000조의 유상증자가 편할까? 1000조 유상증자가 편하지. 왜? 이거는 10%만 땡겨도 100조고요. 얘는 10% 땡겨도 5조예요. 5조 가지고 공장 하나 겨우 지어. 10% 땡겨서 100조면은 공장을 몇 개를 짓냐. 그래서 요렇게 보셨을 때 시총을 키우려면은 결국에는 자본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본시장에 사람들이 주식을 사놓고 킵을 해야 돼. 런을 안 쳐야 돼. 빤스를 안 쳐야 돼. 물론 기업이 뭔가 뷰를 보여주고 기업이 좋은 걸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 추가로 이 시장이 매력적이어야지.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에디슨 EV 꼴 나지. 누가 이걸 들고 있어요? 테슬라 모델 S 나왔대 아니래 이러겠지.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투하고 일론을 믿자, 머스크는 신이다 이러고 있다가 쏘는 거지.
없이 실제로 돈 벌 때 우리나라 시장 있으면 이미 몇 번 헤쳐먹고 몇 번 헤쳐먹고 몇 번 헤쳐먹고 돈 벌 사람들 다 벌었어 꺽 이러고는 상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이런 꼬라지로 돌아가면은 결국 죽어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죽어도 이 꼬라지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이 꼬라지로 냅두면은 성장 못해. 그거는 결국 한국의 경쟁력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하노. 나도 이제 미장 방송하겠지. 한국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냥 한국 시민이고 우리는 한국 국민이고 한국 공무원인데 왜 한국 생각을 안 하고 왜 지만 생각을 해. 한국 전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요 정도로 그 오프닝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